네, 반갑습니다. 저는 취향 기반 대학 커뮤니티 남의 집이라는 서비스를 창업하고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김성규입니다. 진행에 앞서 좀 제가 대화의 톤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참석하시기 전에 남의 집을 아셨다 하시는 분 잠깐 손을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남의 집은 들으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저게 무슨 이름이야? 싶으실 거예요. 이게 저희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서비스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집 너네 집 할 때 그 남의 집이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의 집에 놀러 가는 경험을 전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과 집들이 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 4년 정도 지금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써 있는 것 같은 표현을 하진 않았어요. 집으로 놀러 가서 재밌는 사람과 취향을 나눠보시라 는 걸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느끼는지 점점 저도 창업가로서 발견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발견한 저희 플랫폼의 가장 큰 가치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놀러 오는 경험을 사람들이 어떤 걸 원했을까 찾아보니 결국 질 좋은 대화, 만족스러운 대화를 원하셨고요. 그럼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취향이 맞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작년까지 저희는 이런 가치는 결국 사람들의 여가선용에 무언가 가치를 주는 서비스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점점 많은 분들이 남의 집을 써주시면서 생각이 좀 바뀌게 됐어요. 단순히 여가 시간이 아니고 뭔가 정말 결핍 때문에 찾아오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 끝점에 외로움이라는 키워드를 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창업가로서는 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우리 서비스를 외로움이라는 서비스와 결부하는 것이 과연 이로울까? 기본적으로 외로움 하게 되면 좀 부정적이죠. 근데 저희 유저들은 많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저희가 올 초부터 좀 외로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서 보셨다는 그 고립의 시대라는 책도 읽어보고 많은 외로움에 대한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서 좀 많이 힌트를 얻고 자신감을 얻었어요. 자신감이라면 이런 외로움이라는 키워드는 부정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피할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 그 타이밍에 강연 제안을 주셔서 내 생각이 맞는지 이번 자리를 통해서 나도 한번 정리해보고 여기 계신 분들께 공유하면서 좀 나눠보고 싶은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제가 남의 집을 창업하기 전에는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대부분의 경영을 지냈고 2012년 애니팡이라는 것이 빵 터질 때쯤 카카오가 200명 정도 규모일 때 합류를 해서 6년 동안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로켓에 올라탄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어요. 아래 보시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매년 하나씩 런칭하고 운영하고 실패했다가 피벗하는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경험했던 것이 카카오 택시였고, 저때 제가 직장인으로서의 포텐셜이 팍 터지던 서비스였어요. 이전 서비스는 디지털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였다면 카카오 택시는 서비스의 완결이 오프라인에서 되는 서비스였는데 이게 너무 담당자로서 희열감이 컸거든요. 내 눈에 실제로 보이는 무언가를 봤을 때 제가 일하는 에너지라든가 샘솟는 걸 봐서 내가 나의 일을 무언가를 창업했을 때는 오프라인에서 무언가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오프라인에서 연결을 할까? 고민을 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제가 살고 있었던 저희 집 거실이었습니다. 2017년, 16년 정도에 살던 집이었고, 그때 저희 라이프 스타일은 아는 형이 연희동에 집을 전세를 얻었고 재밌게 지내기 위해서 재밌게 놀 동생들을 구했어요. 룸메이트를 구한 거죠. 야, 우리 결혼하기 전에 뽀지게 놀자, 이런 취지였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 나이가 35, 결혼하기 전에 뭔가 후회 없이 오너십 놀아보자는 마음으로 그 형과 같이 살았고, 그래서 이 집에서 그 형과 살면서 집에서 놀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경험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 지내왔습니다. 집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연희동 하게 되면 으리으리한 저택들이 있는 동네인데 중간중간에 좀 가난한 주택들도 있습니다. 형이랑 저는 우리가 연희동에서 가장 가난한 집일 거다 라는 생각으로 뭐 그렇게 큰 비싼 가구들은 없지만 좀 같이 살았던 형이 좀 공간 감각이 있어서 보기에 럭셔리하지만 좀 엣지네 정도의 공간을 가졌고요. 뒤로 보이는 굉장히 큰 정원들이 보이죠. 저 정원은 저희 옆집에 연희동의 큰 대골 같은 집의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저는 2층 집이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남의 정원을 보며 사는 라이프를 겪었고, 그 공간에서 저는 다양한 지인들을
초대하는 삶을 즐겨왔어요. 그리고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 형도 서로의 지인을 데려왔고, 그래서 저는 항상 퇴근하고 가보면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에서 막 놀고 있어요. 그 형이 야 같이 놀자라고 해서 쭉쭉 놀고, 근데 그렇게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막 특별한 액티비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집에 있는 뭐 저런 책가지를 보면서 요새 뭐 서로 즐겨 있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무언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거나, 그래도 소소한 재미인데 집에서 속으로 모여 놀았을 때 그 재미, 이런 라이프 스타일 가졌을 때 제가 결심한 것은 이런 경험을 뭔가 플랫폼화 해보자. 제가 카카오에서 배웠던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험을 여기에 녹여보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에 처음으로 남의 집이라는 것을 요새 표현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시작을 했어요. 카카오는 계속 근무를 했고요. 퇴근 후 주말 시간에 제 시간을 내서 저희 집에서 제가 호스트가 돼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엔 뭐 아는 지인들 초대했다고 하면은 이게 사업화가 되려면 결국 모르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을 우리 집에 돈 내고 오게 해보자는 저만의 가설을 세워봤죠. 그래서 첫 주제는 소위 그냥 후배들께 항상 쉽게 했었던 뭔가 술 사주면서 인생 상담 하던 것을 멘토링이라고 뭔가 있어 보이게 표현해서 남의 집 멘토링을 우리 집에서 할 테니 저희가 술도 드리고 밥도 드리면서 고민 상담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뭔가 상품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프로덕트가 없었기 때문에 네이버 이야기를 뚝딱뚝딱 블로그 쓰듯이 썼고, 이것을 뭔가 페이스북 그룹 같은 데다가 띄워왔습니다. 제 페이스북 피드에 올리면 제 지인들이 신청할 거라 가설 검증이 안 될 거라서 저랑 전혀 관련이 없는 뭐 그룹 이런 곳에 올렸죠. 근데 올리면서도 누가 신청할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청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열렸던 남의 집 모습이고 2017년 1월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근데 진짜 우리 집에 올까? 그런데 그 시간이 오니 띵동 울리는 겁니다. 야 진짜 왔어 어떡해. 그래서 문을 싹 열었는데 그분이 혹시 여기 남의 집인가요? 막 이러면서 오는 거고, 오 진짜 오셨네요. 서로 좀 신기했던 경험이에요. 저는 속으로 오란다고 진짜 오네? 였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 처음엔 즐겁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죠. 진짜 온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접하지?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일단 먹이자. 그래서 막 요리해서 먹이고 그러면서 했는데 서서히 막 대화가 흘러나오면서 너무 즐겁게 시간을 보낸 거죠. 이때의 경험은 저는 잊을 수 없고, 그럼 이것을 어떤 꼴이 될지 모르겠으나 계속 실행을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카카오를 다니면서도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창업을 하게 됐죠. 창업을 했을 때는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남의 집에서 노는 경험을 어떻게 서비스화할 수 있을까?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이렇게 저희가 남의 집을 저희 집에서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계속 매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오셨던 게스트들이 저에게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경험인데 이걸 우리 집에서 열어달라고 하면서 다양한 공간에서 열리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리게 되면서 확장이 됐고, 이게 플랫폼화가 되겠다는 생각에 창업을 했는데요. 결국은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로서 나는 무엇을 풀 수 있을까? 이때 저의 그 유저들께 들었던 부분은 너무 대화가 즐겁다. 말이 통하는 사람, 취향이 맞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니 너무 좋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고, 저 역시 제가 남의 집을 했었던 동인 역시 제가 주말에 제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저희 친구들이 있죠. 대학교 친구들, 뭐 동네 친구들. 근데 한 30대 중반이 접어드니 그들과 대화가 안 통합니다. 누구는 육아를 하고 누구는 다른 직장을 갖고, 그래서 서로 오랜만에 만나지만 근황 토크를 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들 만나면 항상 추억팔이만 하게 되죠. 우리 막 그때 그렇지 않았었었니? 하다가 두 번 만나면 이런 추억을 나누지 않았었었니라고 또 추억을 또 추억해요. 내 귀한 시간 냈는데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걸 왜 대화가 내 친구들하고는 안 될까? 근데 결론은 안 되더라고요. 서로 다른 관심사로 이미 멀어진 거죠. 물론 어렸을 때의 시간을 함께한 건 소중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나로서는 다른 인간관계가 필요했고, 그런 인간관계로 대화 나누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고 큰지에 대한 걸 봤을 때 일단 1인 가구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당시 저희 퍼소나도 그랬고 이미 한국에서 가장 큰 포션은 1인 가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은 재작년 KB경영연구소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이들의 고민거리, 페인 포인트인 거죠. 그랬을 때 연령,
성별을 비교했을 때 외로움이란 키워드 항상 상위에 있는 것을 보고 나의 문제의식은 1인 가구가 대부분 느낄 법한 풀어봄직한 문제구나.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의 비중 노란색 그래프인데요. 점점 커질 것이니 굉장히 사이즈가 큰 문제구나 생각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제가 남의 집에서 제가 호스트가 됐을 때의 경험을 살려서 이런 오프라인 모임을 운영한 호스트를 발굴해서 저희 플랫폼에 모은 다음에 취향 기반으로 매칭을 하자는 식으로 플랫폼을 만들게 돼요. 그럼 이런 솔루션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본 영상은 2020년에 김난도 교수께서 TVN에서 트렌드로드라는 프로그램 남의 집을 레이어드 홈, 집의 새로운 발견이란 주제로 소개하셨던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커피 한 잔씩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세팅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데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한번 꾸며봤고요. 예. 오늘 저희 집은 이제 저는 홈 가드닝이라는 주제로 남의 집을 하고 있거든요. 마당은 이제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보았어요. 네, 다 같이 한번 나가셔서 보실까요? 예.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나이대가 정말 20대부터 60대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구나. 취향이 서로 맞으면 대화할 거리도 많고 그런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과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발견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림책 활동가 그리고 남의 집 호스트 시샘이라고 합니다. 수지 씨에겐 낯선 사람들과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매우 특별합니다. 그림책을 매개로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고 같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몇 시간이라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충 남의 집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보시는 것처럼 모여서 나누는 주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할 법한 이야기들, 쉬운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저희는 지향하는 모임의 반은 시시콜콜함.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이딴 걸로도 열리냐라고 싶을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낍니다. 저희 유저분들도 이딴 걸로도 열렸어 라고 하면서 이딴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이시죠. 저희는 처음에 이딴 시시콜콜함을 뭐라고 정해야 될지 몰랐는데 저희 유저분들이 취향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좋아하고 있는 사소한 무언가 클 필요도 없고 전문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리고 취향을 그리고 바탕으로 모이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를 발견했죠. 그래서 저희의 회사 비전은 이런 취향으로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널리 확장하는 것이고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직접 만들진 않습니다. 이미 많이 있는 일상적인 공간을 그런 대화의 장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의 비전이에요. 모임의 성격과 좀 더 그런 걸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크게 모임의 구성 요소를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대화, 취향, 공간. 가장 핵심은 대화입니다. 근데 대화가 중점인 게 어떤 의미인지 비슷한 비교 예로는 원데이 클래스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원데이 클래스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원데이 클래스에는 대화가 없어요. 강사분께서 특정 무언가 액티비티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걸 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대화보다는 같이 시간을 좀 보낸다, 시간을 때운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무튼 뭔가 같이 내 시간을 알차게 썼다는 거지 모인 사람들 간의 커넥션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은 그런 무언가 액티비티 특별하지 않더라도 소소할지라도 대화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에 좀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한 취향, 그런 대화 주제가 뚜렷해야 되고요. 또한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경험인지 좀 순서대로 표현해 보자면은 일단 방문 신청을 먼저 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남의 집 유저분들은 안정감을 가지십니다. 남의 집은 뾰족한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랑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거야. 예를 들어 그냥 제 집 주변의 사람 같이 모여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대화를 하는 거지? 나랑 맞는 사람이 있을까가 좀 불분명할 텐데 이런 주제가 명확히 있으면은 나랑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아. 나는 안정감을 받고 방문 의사를 내비쳐 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특이하게 호스트가 승인해야 갈 수 있습니다.
즉 게스트들은 돈을 냈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호스트들이 승인해 갈 수 있는 구조. 처음에는 호스트 공간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로 만들었어요. 호스트 입장에서 본인의 개인 공간을 열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없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누가 올지를 확인하고 받을지 말지에 대한 권한을 호스트께 드리자. 그러기 위해서 게스트들께 다양한 좀 자기소개를 방문 신청서 형태로 쓰게 합니다. 그래서 게스트들은 거기에 맞춰서 방문 신청을 쓰시고 호스트가 확인하고 승인을 하는 사람들만 초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대화의 매칭 성공률을 높여줘요. 즉 누군가는 이 모임에 맞을 법한 사람을 필터를 해야 되는데 호스트께서 그걸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대화에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경험도 있어요. 근데 되려 가시는 분 입장에선 환대받는 느낌입니다. 내가 돈 내고 그냥 갔으면은 내가 돈을 냈으니까 이만에 뭔가 재화를 내놔라 라는 애티튜드가 형성될 수 있을 텐데 호스트가 나를 뽑아줬다, 나를 초대했구나 라는 것이 이 대화에 정말 공손하고 좋은 애티튜드로 가겠다는 좀 유저의 마인드를 바꾸게 되는 효과를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이라면 뭔가 이름을 안 밝힌다는 것보다는 다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되려 좀 뭔가 편하게 자기가 원했던 본인의 부캐를 없었던 성격을 여기서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죠. 동호회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동호회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의 좀 조직화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나의 좀 에고도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쉽지는 않은데 여기는 어차피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모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를 한번 이 취향에 맞춰서 표현해 봐야 되겠다는 걸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임이 종료됐을 때 지금 저희가 갖는 가장 큰 특성은 단발성 모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내일 또 만나지 않게끔 저희 일회성 모임을 만들고요. 이것이 대화에 엄청난 자유도를 줘요. 어차피 저 사람 내일 만날 사람도 아닌데라고 하면서 더 솔직한 속내를 내놓게 됩니다. 즉 다음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굉장히 좀 뭔가 대화에 좀 자유도를 주는 그런 경험. 쉽게 표현하면 오프라인 대나무 숲 같은 느낌이죠. 이걸 통해서 충분히 서로의 대화를 개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드립니다. 그럼 여기 오시는 유저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특이하게도 게스트와 호스트는 좀 명확히 나뉘어요. 게스트는 저희가 풀고 싶은 그 대화의 동인 찾고 싶으신 분들인데 호스트들은 좀 다릅니다. 이것도 저희가 4년간 하면서 가장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호스트들도 게스트랑 같은 니즈일 분이 와야 좀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하시겠으나 지속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셀프 브랜딩이 필요한 개인으로 본인 가정집에서 그래도 유지가 됐었으나 엣지는 있으나 저분들이 오래 모임을 지속할 동의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지금 작년 초부터 이제 브랜드 마케팅, 그런 마케팅이 필요한 개인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주셨어요. 가장 흔하게는 동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남의 집 모임을 여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니즈를 보니 단골을 만들고 싶은 니즈셨어요. 결국 그런 작은 가게는 어차피 많은 손님이 아니고 단골이 가장 유의미했고, 단골이 되려면 결국 사장이 나랑 친해져야 됩니다. 근데 친해지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들어오신 손님 잡고 계속 말을 걸 수 없으니 이런 모임 형태로 나와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리고 그 관계가 결국 찾아오는 동행이 되더라. 인 건데 이 대화의 경험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저희도 너무 상업적으로 운영하셔서 좀 우려가 됐었는데 이분들도 상업적으로 하게 되면 뭔가 떠날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취향에 맞는 그 주인장의 개인적인 취향을 모임을 연다거나 하시는 거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호스트군이 나뉘게 됐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플로어는 쭉쭉 넘어가고, 자, 그럼 남의 집 커뮤니티의 특징이 그래서 무엇이냐 왔을 때 첫 번째는 다양한 주제의 모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덥지 않은 모임. 이런 걸로도 열려? 싶은 것이 열리게끔 어느 정도 브랜딩과 세계관이 형성된 오프라인 커뮤니티다 보니 별의별 주제로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 간의 신뢰가 형성이 돼요. 저희는 결국 대화를 가장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유저들 간에 끈끈한 신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랑 좀 말이 통하네,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정도의 신뢰가 저희 커뮤니티에 형성이 되고요. 또 재밌는 점은 공간 역시 컨텐츠가 된다는 점입니다. 호스트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에서 주제에 열리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가 다양한 대화의 주제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드리죠. 그래서 저희는 결국 서로를 신뢰하는 다양한 관심사별 타겟이 특정 공간에 모여있는 커뮤니티다. 그래서 몇몇 모임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써놓기는 이건 아마 남의 집에서만 열릴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엣지 있는 모임들인데, 첫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모임들,
예를 들어 비건 라이프.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이런 좀 본인의 의지로 좀 생활하시는 분들, 비건이라든가 뭐 업사이클링 그런 좀 환경에 대한 이슈로 뭔가 소소의 개인의 라이프를 가지신 분들이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모시거나 같이 동기부여하기 위한 남해집이 많이 열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도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확신으로 좀 모임이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인기 많은 것이 집에 대한 집짓기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좀 들어보기 어려운 정보죠. 근데 그렇다고 집이 어마어마한 집이 아니고요. 일반 직장인들도 다양한 금융 기법을 통해서 작은 집을 어떻게든 예쁘게 꾸미는 그런 로컬스러운 라이프 스타일 나누는 것.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나누고 싶어. 하지만 친구들이랑 나눌 수 없는 세 번째, 예를 들어 행복에 대한 주제. 보시는 것처럼 괜찮아, 행복하게 사는 거야 라든가 사랑이 뭘까 묻고 싶은 밤. 저런 주제로 제 뭐 친구들과 야 우리 사랑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자. 그러면 저랑 대화 나눌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뭐 그런 얘기를 해. 술이나 마셔 뭐 이런 식의 좀 오글거리는 대화일 텐데 누구나 저런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남의 집에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고 어차피 안 볼 사람이고 근데 이런 대화를 나누자는 맥락이 있으니까 합의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뭐 MZ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들이 좀 남의 집 열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년의 좀 다양한 이야기, 중년 이후에 내가 그동안 읽어놓은 거 바탕으로 다음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나누는 모임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육아맘 분들의 모임도 굉장히 많이 열리세요. 그래서 육아의 고충을 나누는 것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뾰족하게 이런 엄마들의 돈에 대한 걱정을 같이 나눠보자. 엄마여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재테크도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모임. 특히 저희는 작년에 당근마켓에 투자를 받고 지금 서비스 연동이 돼서 당근마켓에서 저희 모임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더욱 좀 엄마 맘분들의 좀 모임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커뮤니티 소속감인데요. 저희도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면서 가장 좀 바랬던 점은 이런 다양한 모임이 저희 플랫폼이 뭔가 마케팅에 의해서 열리기보다는 좀 자발적으로 열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를 바랬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쁠 때가 남의 집 모임에 가게 되면은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지만 서로의 남의 집에 대한 경험을 나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두 가지 주제는 호스트분들이 직접 이런 남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여세요. 맨 왼쪽에 보시는 것은 호스트들이 남의 집에 올 때 가장 많이 듣는 게스트 질문이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그럼 아예 예비 호스트 분들께 내가 남의 집 경험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남의 집 열 수 있다는 걸 직접 알려주겠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여셨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호스트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호스트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매력적인 보석 같은 컨텐츠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분들을 직접 내가 모임을 열어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남의 집이 안 열어주니까 내가 열래.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열어주시기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남의 집을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티 빌딩, 남의 집이란 것에 대해 소속감은 생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좀 자부심,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남의 집은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외로움을 어떻게 풀 것인지 역산을 해보면 결국 외로움은 소속감이 없는 것에서 비롯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소속감이 없는 것은 어디에 연결되지 쉽지 않다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의 집은 역으로 풀기 위해서 먼저 대화라는 키워드를 집요하게 파기로 했어요. 결국 사람들이 대화를 만족스럽게 하게 만들면은 그 대화 당사자분들끼리 연결이 됐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그 연결은 결국 소속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각각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결국 저는 취향이라고 봐요.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취향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매개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저는 취향을 매개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취향 공동체라는 형태로 소속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공동체가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로컬 공동체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학연 공동체일 수도 있고. 하지만 남의 집은 계속 시시각각 바뀌는 각자의 관심사, 취향 기반으로 그때그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해요. 시간이 없으니 넘어갈게요. 마무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떤 거지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실 니즈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쿠폰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분들께 10% 할인된 쿠폰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저희가 쿠폰을 직접 등록하시는 것도 어제 저희 개발자분이 뚝딱뚝딱 만들어 주셔서 보시는 프로세스로 저희 남의 집 홈페이지 저희가 아쉽게도 아직은 어플은 없어요. 네이버에 가서 남의 집 치시면 나오고 회원가입을 하시고 가셔서 남의 집 엠포럼이라는 것을 본 프로세스로 하시게 되면은 바로 쿠폰이 발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에 가서 하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여러분 한번 시간 내실 때 해보시길 바라고요. 해보시는 동안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마무리상 제가 드릴 얘기는 제 창업을 한 법인 설립 이전부터 저는 2017년에 카카오를 다니면서까지도 뭔가 창업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횟수로 한 5, 6년 차 정도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남의 집을 만들 때는 35세에 결혼 못한 미혼이었고 그 기간 동안 다행히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갖고 있는 외로움, 저의 취향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미혼일 때는 뭐 미혼이다 보니 좀 뭔가 좀 액티브한 것들의 주제 대화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뭔가 부부간의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나눌까 고민을 하게 됐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니 이런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은 관심사가 점점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가 커 나간과 동시에 저의 개인사도 커져 나가면서 제가 풀고 싶은 이런 취향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니즈는 점점 크구나. 앞으로 제가 이제 더 나이가 들고 뭔가 이제 저도 뭐 은퇴할 때가 되게 되면 그때에 맞춰서 제가 주변에 너 은퇴하고 뭐 할래라고 건넬 대화 상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남의 집이 저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저와 함께 남의 집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 포럼의 주제처럼 고립의 시대지만 결국 어딘간 나야 취향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저희 플랫폼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이 나라 외로움의 총량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 남의 집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